출발 과정은 언제나 신나지. 시작합시다.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고 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한 겁니다. 이 발표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할 거래요. 문제는 뭐 나오나? 1번. 자료 선별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틀린 거 찾기보다 적절한 거 찾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저기 앞에 오라버니 좀 깨워줄래? 저 완전 기절한 것 같은데? 2번 문제 확인할게요. 기억에서부터 미음으로 대한 적절한 것은 이거 다 읽고 읽으면 또 읽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 읽고 2의 1번, 니은 읽고 2의 2번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답이 나오면 땡큐, 나머지 거는 안 읽어도 되고 그렇게 시간 줄이는 거다. 시작할게요. 우리 모두는 이번 지역 전통시장인 아름시장 특징을 소개하기로 했어. 조사한 자료를 선별해보자.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아름시장이 전통시장 우수 사례로 소개됐어. 특징을 잘 소개했으니 그걸 활용하자. 나도 그거 봤는데 그 기사에서 다룬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은 아름시장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를 빼자. 학생 2는 활용하자. 학생 3은 그거 빼자. 내가 찾은 연구소에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던데 아름시장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거 포함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서 땡땡 신문 기사와 연구 보고서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자. 1번 바로 갈 거예요. 왜? 애초에 문제 자체가 가만 읽고서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 읽고 1번 가는 거 아니야? 자료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지 아닌지 중복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 없죠? 탈락. 발표 장소 얘기 없죠? 탈락.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건지 아닌지 그거 신뢰성 파악하고 있질 않죠. 관련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지. 이 기사 믿을 수 있냐 없냐로 싸우는 건 아니니까. 4번 자료의 수준이 청중이 이해하기에 어려워 쉬워 그거 아니죠. 자료가 화제, 이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지 아닌지로 결정을 합니다. 정답 5번. 됐을까요? 이게 수능 문제라고. 최근에 여러분 전통시장 가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네요. 아마도 어디가 있어? 또 습관적으로 작게 보고 있었네. 아마도, 제발, 넘어와주면 안 돼요? 오케이. 아마도 시장이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전통시장인 아림시장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게 편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서 직접 봤더니 불편하지 않더라고. 내 경험상. 2의 1번. 발표 내용이 청중하게 새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암시하기 위해 발표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오늘 특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대형 매장보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름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땡땡신문에서 아름시장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사례로 실렸으니까요. 2의 2번.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 뭐 있어요?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 얘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지. 미디어 학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들 여러분들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진짜 맞는 건가? 똑같은 소재를 다룬 다른 신문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셔야 해요. 아무튼 2에 2번 맞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아름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신문에 소개된 것처럼 아름시장에는 장보기 도우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원하는 품목을 대신 구매해주고 배달해주기까지 합니다. 그거 물어볼 걸. 최근에 전통시장 혹시 가본 적 있니? 저희 집은 설이나 추석 때 되면은 무조건 저는 인천에 살아서 모래내 시장이라고 가거든요. 거기에 가면 정말 기괴한 장면들을 보는데 닭을 머리째로 튀겨서 이렇게 꼬아 넣고 통닭 팔거든. 보면은 좀 섬뜩섬뜩해요. 닭이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어. 튀겨진 채로. 너무 무서워 그 장면. 아름시장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궁금하진 않지만 그냥 네라고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해요. 2의 3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궁금하냐 아니냐지 이해했냐 아니냐 아니죠. 그러면 3번이 답이지. 됐을까? 실제 시험장에선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거 뒤에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2에 3번. 야호! 다음 페이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시작할게요. 자, 3번 문제. 학생이 쓴 글의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은 요런 문제 풀 거고 언어와 매체 하면은 요런 식의 고쳐쓰기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보긴 합시다. 1학년 때는 구분이 없으니까 모의고사에. 작가의 꿈을 이루고 싶은 나는 일단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말려봅니다. 먹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인의 90%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국어 선생님이야. 무슨 말이냐? 시만 써서 먹고 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께서는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겪는다고? 어려움에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아닌가? 그렇죠? 3의 1번.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니까 어려움을로 고쳐야겠어. 아주 잘 고쳤어.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을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띄었다. 자, 요거 사전에서에 찾으려면 뭐라고 찾고 싶어요? 띄다야, 띄다. 오케이? 거짓말하고 있네. 뜨다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뜨이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의문에 아까 교체 탈락 축약 첨가했었을 때에 띄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띄었다니까요. 띄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됐을까? 3의 2번.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띄었다로 고쳐야 되겠어. 아우 잘 고쳤어.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살펴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너무 감정이입 잘하는 거 아니니?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왜? 울어주려고? 죄송해요. 너무 비꼬면서 얘기했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죽지 않아. 길 위에 자라난 저 연두색 싹도 생명력을 뽐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고칠까? 나는 딱히 고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옆에 가봅시다.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푸르지만이라고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바꿔보자고. 생명력을 뽐내고 푸르지만 무성한 잔디로? 아니야.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야. 일단 답 3번 체크. 실제 시험이라면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옆에다가 또 이렇게 확인할게요. 얘기 나온 김에 하는 거지. 문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또 다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쯤에 써볼까? 여기 밑에쯤에 한번 써볼 거예요. 품사 배웠죠? 품사. 우리말에 품사 몇 개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9개 있어요. 그 중에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 무슨 말이야? 활용하는 말.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고. 먹다 먹고 먹으면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냐? 변하지 형태가. 근데 생판 글자가 다 변해? 아니야. 가만히 살펴봤더니 얘네는 안 변해. 뒤에 애들만 변하더라고. 이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지는 않지만 오늘 요 정도는 외워주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올 때. 자, 시작해 봅시다. 누구 이야기 할 거냐면 용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용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렇게 두 개 다 있을 거예요. 용언이라는 말은
활용하는 말, 이미 말 자체에 애가 형태가 변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 형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간과 어미라고 이야기를 해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과 그 뒤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있다고. 먹고, 먹으면, 먹어서, 먹으니, 먹게 이런 식으로 뒤에 애들만 변하고 있지. 어미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헴 나 어미야. 근데 내가 붙으면 문장 끝나. 내가 붙으면 일단 한 칸 띄었어야 돼. 내가 붙으면 뒤에 쉼표라도 하나 너네 찍어줘야 된다. 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어말어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문장 끝내 라고 이야기하는 종결어미. 문장 끝나는 건 아니고 내 뒤에 쉼표 찍어서 뒤에 말하고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라고 하는 연결어미. 먹다 먹고 먹다라는 동사를 내가 먹은 밥, 먹을 것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꾸며줘. 관형사처럼 꾸미게 해줍니다. 성격을 바꿔줘요. 단어의 성격을 바꿔주는 어미입니다. 전성, 어미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종결어미는 에헴 내가 오면 끝내라. 어떻게? 평서형으로. 평서형, 정성, 전성,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연결어미는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다. 뛰고 쉬다. 나는 남자지만 너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처럼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늦었기 때문에 늦어서 뛰었다. 라고 하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방학 특강 때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용어만 들고 가면 됩니다. 전성어미, 동사 형용사를 에헴, 관형사처럼 바꿔주겠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처럼 바꿔주겠다.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보여주게 하겠다. 명사형 전성어미.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쌤 여기 빈칸 뭐예요? 어간과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말어미 앞에 옵니다 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라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시제 표현, 높임 표현, 피동이라든지 사동이라든지 이러한 의미를 지녀주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애들을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오시었다. 이렇게만 합시다. 오시었다. 이렇게만 해 놓는다면 오다, 오고, 오면, 오니, 오게, 오냐, 오지. 오가 어간. 뒤에 오는 애들은 일단 전부 다 어미. 마지막에 오는 놈 하나만 어말어미. 얘네들은 선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내가 아는 얘기 다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면 너무 좋은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요 용어만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됐을까? 네! 명령형 옆에요? 감탄형. 네, 글씨 그지 같죠?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사과가 빠르고 많죠. 자, 어쨌든 확인할 거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 왔는지 이제 길을 찾았네. 오케이. 이 용어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인데 그대로 이어지는 순접이냐 내용이 바뀌는 역접이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딱 오늘은 여기에 관련돼서 3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접속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또한 왜냐하면 즉 이런 애들 접속어. 접속어의 성질은 순접, 역접, 뭐 전환, 인과, 뭐 예시 어쩌고 많은데 그냥 요거 오늘은 딱 3개만 할 거예요. 순접은 앞에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는 애들이에요. 앞에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는 애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게다가, 또한 요런 애들이 순접이에요. 뭐 더욱이는 안 되겠다. 역접은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요런 애들. 전화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됐을까? 이게 우리 언어 생활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그런 데를 요 위의 뜻으로 써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그런 데는 전환이야. 무슨 말이냐? 순접은 A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다가 계속 A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역접은요. 좋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기호 있죠. 여기 논리학 기호로 not이야, not. 영어의 not. 부정 표현이에요. not A라고 읽을 거예요. 죄송해요. 요것만 하고 제가 잠깐만 자리 좀 비우고요. 전환이라는 건 A 이야기 하고 있다가 주제가 달라지는 거야. B. 밥 먹었니? 어쩌고 저쩌고. 뭐 먹고 싶은데. 근데 오늘 너무 춥지 않아? 밥 얘기하다가 주제가 날씨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확인하면 전환. 일상생활에는 전환을 역적으로 쓰지만 이렇게 문법 문제 나오면 저게 전환이라는 건 확실히 좀 기억해 두자라고 확인해 드릴게요. 됐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고요. 신난다. 4번 문제 확인할 거예요. 의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살펴볼게요. 자음동화와 관련된 국어의 수업 한 장면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일단 미리 체크는 할게요. 자음동화, 동화에다가 밑줄. 기본적으로 자음동화는 아까 했었던 의문의 변동,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교체에 해당되는 문법 상황인 의문 변동 상황인 거다. 라고 확인을 할게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2개의 자음이 이어서 날 때 소리내어 쉽도록 어느 한쪽이 밑줄 글까요? 다른 쪽의 소리를 담거나 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걸 자음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음동화는 기역하고 니은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앞에 거, 위에 거는 비음화, 밑에 거는 유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 자음표, 모음표, 단모음표 외우셨을 텐데 그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에 단모음 할 때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 후설, 평순, 원순 이런 것들 혹시 그 표 외워놨었던 것들 기억이 나요? 그래요. 기억이 나면 엄청 좋지. 자, 그럼 생각을 할게요. 비음화야, 비음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비음, 콧소리가 아니었는데 콧소리가 되는 거. 유음화는 뭐겠어요? 유음, 원래 흐름소리가 아니었는데 흐름소리가 되는 거. 그드브가 비음, 느무 앞에서 비음, 은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저는 그냥 맨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옆에 네모 이렇게 2개만 쓸게요. 옆에 네모 2개 체크만 할게요. 그리고 앞에다가 쓸 겁니다. 그, 드, 브. 그리고 뒤에 느, 무 이렇게 쓸 거예요. 앞에 글자 그드브가 뒤에 오는 느무의 영향을 받아서 으, 느, 무로 바뀌는 것. 이게 비음화예요. 앞에 글자 그드브가 뒤에 느무의 영향을 받아서 느, 무로 바뀌는 거. 얘가 비음화다. 그러면 느낌이 오지. 누구? 그드브는 비음이 아니야. 느무 얘네가 비음이야. 그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음화는요.
비음 리은이 유음 리을 앞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인데 말 되게 기네. 그냥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르느를 르르로, 느르를 르르로 바꾸는 것. 얘네가 유음화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오겠네. 바뀐 니은은 유음이 아니야. 리을, 르는 유음이야. 됐을까? 오늘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뭘 부탁드릴 거냐고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린 요 네모칸 얘네 있죠? 얘네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에헴 문법이다 라고 하면 제일 첫 시간에 무조건 의문할 거예요.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으로 나누고 분절의문은 자음모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의문의 변동, 교체, 단락, 축약, 첨각 할 건데 무조건 제일 처음에 교체할 거고 교체에서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비음화, 유음화예요. 얘네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형태로 좀 외워놓으시라 라는 것들. 고민할 게 없어. 자, 기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 찾으면 돼요. 그냥 단어 다 끊어. 단어 다 끊어. 앞에 글자가 그듭으로 끝나는 것만 찾으면 돼. 1번 통과. 기억으로 끝났잖아요. 2번도 오케이. 3번은요. 괜찮아. 4번 괜찮아. 5번. 아, 일단 탈락. 됐을까? 그 다음 뒤에 느무가 와야 돼. 뒤에 느무가 와야 돼. 무 왔죠? 2번 비읍이 왔지. 탈락. 니은 왔죠? 니은 왔죠? 오케이. 대기. 됐을까? 그 다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기억 3번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고 디귿이 니음으로 바뀌었네. 먹물, 입는, 닫는 얘네들 일단 비음화 다 맞아. 다음 유음환지 찾아야죠. 역시 끊어. 권리, 물난리 이렇게 해놓을까요? 니은 리을이나 리을 니은이 와야 돼. 이응 리을이죠. 탈락. 기억 니은이지. 탈락. 니은 리을이죠. 합격. 리을 니은이지. 합격. 설날 설날 괜찮아. 권리 권리 괜찮아. 물난리 물난리 예 괜찮아. 둘 다 괜찮은 건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 네모는 좀 외워주시라 라는 거. 위에 거 비음화 밑에 거 유음화. 느무 앞에 그드브가 은음으로 바뀌어요. 르느는 르르 르느 느르도 르르 됐어. 발음이 힘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문법에 가면 항상 이거 나올 텐데 시험 문제 얘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쉽거든. 얘도 조금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교체에서 된소리 현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10회가 11회인가 12회에 된소리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좀 보시게 될 거다. 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5번. 사이시옷에 관련된 거예요.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을 합니다. 그드브스즈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얘네들을 된소리로만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아이구야 큰일 났네. 자 다시 이렇게 쓸게요. 네모칸 쳐놓고 스 즈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된소리는 뭐예요? 끄뜨 뿌스즈. 솔직히 문법 다 정리 안 돼서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단 그래도 여기 문제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얘는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디귿으로 발음을 합니다. 다음 사이시옷 뒤에 느무가 결합되면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게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느무가 오고
앞에 사이시옷이 있다면 요 사이시옷은 느로 발음을 합니다. 요 사이시옷은 느로 발음합니다. 사이시옷은 느로 발음을 합니다. 다음 사이시옷 뒤에 이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는으로 결합됩니다. 또 네모칸 하나만 더 쓸게요. 어디가 있을까? 사이시옷 뒤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가 결합합니다. 누구 앞에? 사이시옷 다음에 결합을 하면 최종 발음은 얘를 는 그리고 여기 이를 니로 발음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도 모르겠지. 자, 시작할게요. 사이시옷은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살펴볼게요. 퇴 더하기 마루 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이시옷이 들어와서 퇴마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시옷 뒤에 미음이 오죠. 위에 뭐라 그랬어? 사이시옷 뒤에 미음이 결합하면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이시옷, 얘 시옷을 니은으로 발음하라고. 그러니까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툇마루 이렇게 발음해야지. 툇마루 제대로 발음했죠? 나무 더하기 잎이에요. 하지만 표기에는 어떻게 씁니까? 나무, 잎 이렇게 발음을 하죠. 사이시옷 뒤에 이가 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는으로 발음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나, 문, 닙. 프 발음은 비읍으로 발음이 되니까. 이렇게. 나, 문, 닙. 에헤, 틀렸네. 나, 문, 닙이니까. 됐을까? 샛길은요. 새 더하기 길인데 샛길. 어머, 사이시옷 뒤에 그드브스즈 왔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발음합니까? 된소리로 발음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해요? 새길.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길도 되고 샛길 얘도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러한 면에서 봤었을 때는 내 더하기 가 하면 넷가 이렇게 되고 사이시옷 다음에 된소 예사소리 그드브스즈 된소리로 바꾼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넷가 혹은 넷가 둘 다 됩니다. 마찬가지로 빨래돌도요. 어떻게? 빨래 더하기 돌 이렇게 그래서 빨랫 돌 발음은 빨래 된소리로 똘 예 되고 그 다음 빨랫 돌 얘도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사실 문제풀이가 잘못됐어. 사이시옷은 언제 써요? 라는 거를 사실은 먼저 배웠었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이해하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저 사이시옷, 그래 사이시옷이라는 건 알겠는데 쟤는 왜 쓰는 거예요? 라는 게 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때 이후로 해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옆에 6번부터 9번 문제 나와 있는 거 확인할게요. 비문학 지문이에요. 너무 지겨워 죽겠죠? 우리 6번에서 9번까지 하나만 하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뒤에 확인할게요. 6번 문제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있냐 없냐죠? 저기 맞냐 틀리냐죠? OX 문제예요. 7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답 쳐주면 되겠지. 8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오케이. 9번. A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최근 모의고사 추세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많아요. 지문이 길어지고
근데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5문제, 6문제 만들다 보면 마지막 문제는 대부분 어휘 문제야. 그러니까 지문 읽기 전에 어휘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어놔도 괜찮아. 이렇게. 9번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9번 문제. A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앞으로 와서 A 누구예요? A. 나는 맨날 못 찾니? 첫째 줄에 있죠? 첫 번째 단락. 바람이 없는 날 솔솔 내리는 비가 솔솔.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려. 비가 솔솔 내리고 있어. 대충 여러분들의 머릿속 이미지랑 제 머릿속의 이미지랑 좀 비슷할 거예요. 오케이? 바람이, 잠깐만. 바람이 솔솔이었지? 솔솔 내리는 비. 쏠쏠 내리는 비. 어때?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머릿속에 생각해. 솔솔 내리는 비랑 쏠쏠 내리는 비랑 어때? 좀 달라. 왠지 쏠쏠 내리는 비는 좀 더 빠르고 많이 내리는 거 그런 느낌 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좀 해줘. 고마워요. 우리말의 특징은 자음의 교체에 따라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같지만 밑줄 어감이 다르게 하는 어감의 분화가 있습니다. 솔솔은 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내리는 가벼운 모양인데 쏠쏠은 솔솔보다 더 강하고 센 느낌을 줍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예사소리보다 된소리라든지 거센 소리의 느낌이 더 셉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사소리는 그, 드, 브, 스, 즈 얘네들을 예사소리. 된소리는요. 끄, 뜨, 브, 스, 즈 얘네들을 된소리. 거센 소리는요. 크, 트, 프, 츠 얘네들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자, 시작해 봅시다. 배다, 빼다. 뜻이 똑같아. 일단 배다와 빼다가 뜻이 똑같아. 여기 위에 뭐라고 그랬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같지만 이게 전제잖아요. 그러면 배다와 빼다가 뜻이 똑같아야 돼. 뜻이 똑같아? 아니죠. 탈락. 벌써 1번이 답이죠. 고추잠자리가 뱅뱅 돌고 있습니다. 뺑뺑 돌고 있어요. 하늘의 솔개가 뱅뱅 돌고 있어요. 뺑뺑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는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쫄쫄 흐릅니다. 밖이 감감해. 밖이 깜깜해. 이 돌은 단단해. 이 돌은 단단해. 뜻은 다 똑같은데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답은 1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질문으로 넘어올게요. 다 아시는 수도 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 기차가 붕 하고 시속 100km로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내 눈에 저 기차는 시속 몇 킬로로 보여? 100km로 보여. 됐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시속 10km로 초속이라고 해놨는데 시속 10km로 뛰고 있는데 옆에서 기차가 시속 100km로 지나가. 그럼 내 눈에는 그 기차 속도 얼마로 보여요? 90으로 보이지. 내 눈엔 90으로 보일 거예요. 다음 내가 이쪽으로 시속 10km로 뛰고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반대로 내가 일로 10km 뛰는데 기차가 이쪽으로 시속 100km로 지나가. 그럼 내 눈에는 이 기차 몇 킬로로 보여? 110으로 보여. 잘했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내가 이쪽으로 시속 100km로 뛰고 있어요. 옆에 기차가 똑같이 시속 100km로 뛰고 있어. 내 눈에는 기차 속도 얼마로 보여요? 0으로 보여요.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됐을까? 다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저 기차가 앞으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로 가고 있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개념해 주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했었을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우산 없이 뛰어본 사람은 바람이 없는 날 솔솔 내리는 비가 뛸 때는 더 세차게 느껴졌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비 별로 오는 것 같지 않았는데 뛰다 보니까 얼굴 너무 아파. 이럴 때가 있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은 비가 더 강하고 앞에서 오는 것 같이 느낍니다. 같은 빗줄기로 내리는 경우에도 뛰는 사람이 많은데 뛰면 비가 더 세차게 느껴질 텐데 과연 비를 덜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물음표만 없어서 그렇지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 뛰면 비가 더 세차게 느껴질 텐데 과연 비를 더 맞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 나올 거야? 진짜 비를 더 맞는지 덜 맞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답 알고 있어요? 혹시 더 맞아요? 덜 맞아요? 더 맞아요? 덜 맞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네. 그럼 이 지문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려면 상대 속도와 상대 속력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우!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지. 영혼 없이 일단 네모치고 보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네모치지 마. 왜? 뒤에 이 단어 또 나올 거거든요. 상대 위치가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상대 속도고 상대 속도 네모. 그것의 크기가 상대 속력입니다. 상대 속도는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그것의 크기가 상대 속력이다. 아이씨, 말 되게 헷갈리네. 일단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 상대 속도, 상대 속력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또 읽고 있어? 아니야. 절대 다시 읽고 있지 마.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돼. 기차역에서 나란히 정차한 두 가운데 한 기차는 타고 있고 한 사람은 다른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얘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내가 움직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자기의 위치를 움직이는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자기 기차에 대한 상대 위치를 생각하면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다른 기차의 상대 위치를 생각하면 자기 기차가 움직인다. 이 상황이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내가 탄 거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내가 기준이면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쵸? 얘가 기준이면 내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지. 다른 기차가 앞으로 가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뒤로 가고 자기 기차가 앞으로 가면 다른 기차가 상대적으로 뒤로 간다. 만일 두 기차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두 기차의 상대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밑줄 상대 속도의 크기는 0이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간다면 얼굴에 빗방울을 맞았을 때 힘을 느끼는 것은 내 얼굴에 맞아지는 상대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운동량에다가 밑줄. 시험장에 빨간색 펜 들고 갈 수 있으면 빨간색 펜으로 밑줄인데 여기에 밑줄 그어놓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 옆에다가 또 눈표, 별표 할게요. 과학지문, 기술지문, 그 다음에 가끔이 아니라 자주지, 경제지문에서 더하기 빼기만 있는 공식이 나온다? 그거 무조건 활용한 시험 문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숫자 넣어놓는 것들. 상대 운동량이 커질수록 충격량은 커집니다. 이 말도 너무 중요한 문장의 형태예요. 이렇게. 왜냐고요? 옆에다가 써볼게요. 또 별표하고 뭐뭐일수록 뭐뭐뭐 하다. 요 말은 무조건 중요한 문제고 장담컨대 이 구절을 활용한 시험 문제 무조건이다. 얍실한 거 알려드릴까요? 지문엔 A가 많아질수록 B가 많아진다. 이거를 보기로 가면 뭐라고 바꾸냐면 보기 15의 2번
A가 줄어들수록 B도 줄어든다. 똑같은 얘기야. 됐을까?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와 B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A와 B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다시 A가 많아지면 B가 많아진다. 이거랑 똑같은 말 뭐냐? A가 줄면 B가 줄어든다. 이 말이야. A와 B는 비례 관계다. 똑같은 말이야. 물론 이제 비례 관계지만 이제 기울기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A와 B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혹은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다 똑같은 말이야. 특히 여기 써드렸었던 거에 4번은 경제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 한 포인트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걸 어휘나 표현을 바꿔서 똑같이 해놓으면 그거를 같은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상대 운동량이 커질수록 충격량이 커진다고 해서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상대 운동량이 커지면 충격량이 커진다. 그냥 개인적인 건데 나는 이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빗방울이 얼굴에 닿기 전에 닿으면 빗방울의 상대 운동량은 0이 됩니다. 그렇지. 내 얼굴이 있는데 빗방울이 내 몸에 와서 닿았어? 그럼 나랑 같이 움직이고 있겠지. 근데 내 몸 입장에서 빗방울 움직이지 않아. 빗방울 입장에서도 내 몸 움직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 운동량 0이지. 그런데 빗방울에 닿기 전에 상대 속도가 클수록 상대 운동량이 크고 여기도 빨간색으로 밑줄이에요. 상대 운동량이 클수록 상대 속도가 클수록 상대 운동량 크고 뭐뭐일수록 뭐뭐하다. 따라서 빗방울이 얼굴에 닿을 때 변화하는 변화가 더 커서 충격량이 더 크다. 상대 속도가 크다. 상대 운동량이 크다. 변화가 크다는 얘기네. 충격량이 더 커진다. 1, 2, 3, 4.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상대 속도가 클수록 상대 운동량이 크고 변화가 더 커서 충격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시속 10km 둘 다 꽝 부딪히는 거랑 둘 다 시속 100km로 와서 꽝 부딪힌 거랑 두 번째 게 충격이 훨씬 크지. 왜? 처음에 상대 속도는 얼마야? 얘 입장에서 얘 속도 얼마로 보여? 10, 10이면 20으로 보이지. 100, 100이면 200으로 보이지. 상대 속도가 크다? 운동량이 커진다. 부딪히는 순간 0이 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변화가 크지. 아까는 20이었는데 지금은 200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충격량이 더 커집니다. 겨울에 눈싸움 할 때 같은 무게의 눈뭉치라도 세게 던지면 맞으면 세게 던질수록 맞으면 더 아픈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안에 돌을 넣거나 눈싸움에서 내가 쟤를 한번 머리를 깨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 한 바가지 들고 가. 눈 뭉친 다음에 살짝 얼려. 그리고 던져. 며칠 전에 여기 옆에 있는 마트에서 눈오리 샀는데 눈 왜 안 와? 너무 해보고 싶은데. 위에서 되게 쓸데없는 얘기. 죄송해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직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천천히 걸으면서 맞는 것보다 뛰면서 맞는 경우 더 세게 느끼는 것은 상대 속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세게 느껴집니다. 상대 속력이 커집니다. 비가 앞에서 오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 속도가 앞에서 오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그 방향으로 기울여야 좋은 방패가 됩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우산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이고 가시라고. 사람이 맞는 빗물의 전체 양은 이거 봐요. 이거는
단순해 보이지만 얘도 공식이잖아요. 빗물의 전체 양은 단위 시간에 맞는 빗물의 양 곱하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초당 맞는 빗물의 양 곱하기 몇 초. 이거래요. 뛰어가면 빗방울의 사람에 대한 상대 속력이 커지므로 빗물의 양은 늘어납니다. 옆에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쓸게요. 뛰면 맞는 빗물의 양은 늘어나. 하지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어. 요거 제가 지문 읽어보고 일부러 이렇게 길이 다르게 체크하는 거예요. 빗물의 양은 뛰면 조금 늘어. 하지만 시간은 많이 줄어. 그래서 시간은 줄어듭니다. 단위 시간에 맞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보다 요만큼보다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맞는 빗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뛰면 됩니다. 됐을까요? 뒤에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앞에 지문 띄워놓고 확인할게요. 1번 상대 속도는 방향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방향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들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대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 방향의 개념이 있죠. 괜찮나? 그러니까 6의 1번 맞는 얘기지. 한가하시면 옆에다가 6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6의 2번 상대 속력은 상대 속도의 크기입니다. 완전 밑에 대놓고 있는데 상대 속도의 크기가 상대 속력입니다. 그러면 얘가 6의 2번이지. 3번 뛰어가면 단위 시간당 맞는 빗물의 양은 줄어든다고? 이상한데? 우리 아까 체크했는데 뛰면 단위 시간당 맞는 빗물의 양은 우리 아까 늘어난다고 체크했는데요. 그럼 3번 틀리지. 6의 3번. 6의 4번. 비가 오는 방향으로 우산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위에 있죠. 그 방향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6의 4번. 6의 5번. 비가 올 때 뛰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비를 덜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옆에다가 6의 5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7번 답 찾으러 갈 수 있어요. 7번 기억의 이유. 뛰면 비가 더 세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3km로 걸을 때랑 비를 3km로 걸으면서 비를 맞을 때랑 10km로 걸으면서 비를 맞을 때랑 어떻게 상대 속력의 차이가 커지지. 그거 답 찾으시면 됩니다. 7번의 답은 몇 번? 4번. 상대 속력, 상대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8번은 제가 아까 질문 시작하기 전에 설명했었던 걸로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쭉쭉쭉. A와 B는 정지된 상태래요. 1번. A 승객은 B가 뒤로 가면 자신이 뒤로 간다고? 자신은 앞으로 간다고 느끼겠지. 뒤가 아니라 앞으로. 2번. A가 앞으로 가면 A의 승객은 B가 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3번. A, B가 같은 속력으로 달리면 방향이 달라도 상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이렇게 똑같이 가면 100km 똑같이 가면 상대 속도 0이지. 근데 이렇게 서로 100km로 가면 200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4번. A, B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속력이 달라도 아닌데 얘 100km로 가고 얘 50으로 가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50으로 보이겠지.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얘가 50으로 뒤로 간다고 느끼고 있겠지. 그러니까 4번 틀리지. 속력이 같으면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와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 상대 속도 같다고? 아니요. 똑같이 가면 0. 반대로 가면은 100 해서 200 느껴지겠지. 5번 틀린 얘기죠. 답은 2번. 됐을까? 하고요. 김소월의 나의 지혜. 누군가를 애틋하게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이면 내가 필기 엄청 해줄 거야.
모의고사는 필기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들가에 떨어져 나앉은 맥기스계 공간.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공간.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도치. 뭐뭐 지으리 의지죠.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가 두고 큰 길 앞에다 두고 여기에다 집 짓고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저 사람들하고 사실은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지. 그냥 지들길 알아서 가고 있는 거니까. 하얀 여울턱에 날이 저물 때, 저녁 때, 색채 이미지. 나는 문가에 서서 기다리리, 의지죠. 새벽새가 울며 지내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눈길을 길손들, 손님들,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대인가 하고 그대인가 하면서 그대를 기다리기. 난 그대를 기다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 지어놓고 작정하면서까지. 언제? 하루 종일.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됐을까? 옆에 거 확인해 볼게요. 음성상징 안 쓴다고 확인했고요. 과거, 현재 비교해요? 안 해요. 도치 있어요? 있죠. 반어 있어요? 딱히 반어 없어요. 그러면 답은 1번, 3번, 1번, 4번 둘 중에 하나요. 괜찮을까? 그럼 나중에 나 읽고, 나시 읽고 1, 2, 3, 4, 5 다 찾는 거 아니야. 1, 4 둘 중에 하나만 볼 거야. 괜찮나요? 자,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얘기예요. 위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뭐라고? 모의고사 국어는 답 찾는 거 아니에요. 답 찾기 아닙니다.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입니다.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이에요. 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시험에 틀린 거 찾기 있어요, 혹시? 없죠. 내가 알기로는 수학시험에 틀린 거 찾기로는 증명할 때밖에 없을걸? 그렇죠. 그때 빼놓고는 틀린 답 찾기가 없어. 근데 국어는 틀린 답 찾기가 훨씬 많아. 됐을까? 어쨌든 오답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됐을까요? 다음 나 볼게요. 이거 쉬워.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서 담양이면 역시 떡갈비인데 최고인데 떡갈비 떡갈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죠?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음만 보면 들어가서 기웃거린다. 어디 그냥 싼 월세 얻어서 살 시골집 없을까? 시골집만 보면 기웃기웃거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가 이거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 굉장히 사실적인데? 실제 지명? 사실적.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이렇게 누구 집이 있는데 오래된 한옥이 있고 옆에 새로 지은 별채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런 집을 지나가다 봤어. 수더분하게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왜? 방 얻으려고. 빈 방 있으면 저 월세 좀 낼 테니까 왔다 갔다 쓸 수 있을까요? 이러려고.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다. 무단 침입한 나를 죽이려고. 거짓말이에요.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 수건이 촉촉했다. 사실은 큰 따옴표 있어야 되는데 저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라면서 한옥 쪽을 이렇게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글에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도 별치에서 지내니께 안채가 비기는 해라. 그라지만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 데라서 몸은 안 쓰지만 마음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우와, 이 정도면 엄청 완곡한 거절이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력이 깃들어 있어서 거절의 이유겠지. 아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부모님들이 사셨었던 곳이거나 뭐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끗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 저녁 햇살이 앉아 계셔? 의인법. 새 노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 방을 마음으로 늘 쓰고 있다. 나는 그 방에 늘 쓰고 있어요.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 방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데스카. 여기 희덕이 언니 이야기가 나오면요. 사랑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힘든 사람에 대한 위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당신 괴롭죠? 저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시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나만 가지고 봅시다. 방금 읽은 나의 색채어 있었어요? 색채어 색깔 있는 거? 없었지. 탈락.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이지. 어디야? 4번이죠. 도치 어디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런 내가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걸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여기 도치였었지.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 두 문제만 더 견디면 됩니다. 앞에 기업, 나의 집. 여기 나의 집 뭐 할 건데? 당신 기다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죠? 밑에 B에 나와 있는 어디가 있어? 니은에 그 빈 방은 넘어가서 살고 싶은 방. 요 정도로 찾으시면 되겠지. 11번의 답 몇 번 하시면 돼요? 기억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거고 니은은 아주머니한테 뭔가 사연이 있는 그 방이죠? 답은 몇 번? 4번. 12번 볼게요. 나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을 얻으러 다녀야 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의 동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집에 들어서서 분위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집안의 전체 분위기가 나오게 여기를 한 화면에 잘 보여줘. 괜찮아. 아주머니가 한 말의 의미가 드러나게 방의 모습, 집안 내력이 담긴 장면을 오버랩으로 화면 겹치면서 보여줘. 그리고 그 방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에 대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드러나기에 마루 깨끗해야 돼. 그 방에서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 아니요. 새 내고 싶은데요, 얻고 싶은데요, 말도 못하고 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수고하셨고.